첫 번째 이야기는 이해운 이제 기획예산장관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드디어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일단 자진 사퇴 형식이 아니고 지명 철회 형식을 좀 취한 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몇 다른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랬느냐, 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자진 사퇴를 절대 안 할 캐릭터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날 캐릭터는 절대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이번 주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청문회를 보신 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이해운 후보자 해명하는 걸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솔직히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소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여론도 여전히 부정적이고 이 파문이 계속 이번 주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좋을 게 없으니까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자진 사퇴는 절대 안 할 캐릭터다. 그래서 아마 지명 철회라는 어떤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사실은 청문회를 금요일에 보고 나서 마음속에는 좀 어떤 생각이 형성됐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모든 방송에 나가서 이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 방송에서 토요일 날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난 내 걸 보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죠. 충분히. 있죠. 네. 충분히. 왜냐하면 사실은 제일 걱정됐던 게 이 사람을 임명 안 하면 대통령이 혹시 인사 관련해서 누가 될까, 이걸 제일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대통령 알아서 한다. 대신 우리가 할 거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 가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막 우리 쪽에서 막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저쪽에다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큼 했으면은 그걸로 끝인 것이고, 그건 본인의 잘못인 것이지 그걸 대통령하고 연결시키지 말아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진짜 저는 그 말이 더 맞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정확한 게 뭐냐면요. 실제 그 교육부 관련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전형이 어쩌고 해서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처음에 자기 아들이 무슨 전형으로 들어갔는지도 몰라가지고 딴 말을 했었어요. 헷갈렸다 오랫동안. 그랬죠. 네. 근데 사실 그건 믿기 어려운 말이고, 두 번째는 그 사회 기여자 그 공원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연세대학교가 그때 대기업으로부터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혼이 났었다는 거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었다는 거잖아요. 이 남편분이 교무처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렇게 딱 두 명을 이렇게 잘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졌다는 거고, 그런 경쟁으로 16.6대 1인가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사실은 설득을 하고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 이외에도 부정청약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그거는 정도였잖아요. 네. 많은 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슴을 후벼 파는 소재였던 것 같은데,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그래도 아는 분이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장관 후보자를 고르고 골라 썼긴 했을 텐데 마지막에 좀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임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데미지는 다 입었거든요. 정당이든 대통령이든 이게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해서 만약에 철회할 거였으면 진작에 철회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군대 문제, 아들 군대도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입시 문제, 이게 다 어찌 보면 3대 영린인데 셋 다 나와가지고 참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저는 말씀처럼 자진 사퇴를 뭐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약간 청문회 지켜보자고 했으니까 근데 기회를 준 거겠죠. 청문회 지켜본 때 좀 해명을 해라. 근데 뭐 지금 여당 의원들도 아마 좀 많이 질타성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청약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그런 책임을 물은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요. 우리 아들도 내일 군대 가는데 근데 민감하죠. 노영희 변호사님 네. 열받았구나 그 상황에서. 천원으로 가는데 백골부대 가는데. 아, 백골 부대로 가 심지어는. 아이고. 네. 아 진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다 근무하고.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입각을 꿈꾸다가 낙마한 사례를 보면은 일단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떠오르는데, 이분도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명 처리했었고, 강선우 여가부 당시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약간 검증에 뭔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자도 그랬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갑질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까 현근택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공직자에 대해서 검증해야 되는 게 부동산, 그다음에 자녀 입학 뭐 그렇죠. 입시 입시 문제라든가. 경력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검증이 미흡했던 것 같고, 특히 갑질 같은 경우에는
요 강선우 후보자가 바로 지금 낙마를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이번에 그게 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후보자가 직접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청와대가 이제 스피커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였다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어떤 기준에서 나눠질까요? 일단 그 사람의 뭐 성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혜원 후보자를 대통령이 꼭 무조건 기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명한 건 아니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여러 곳에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는 여기에서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그 얘기 분명히 했었었고 일관되게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혜원 후보자가 사실은 뭐 자기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 오히려 나를 이렇게 희생양으로 썼다라고 이제 울분을 토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청문회까지는 네. 해봐라. 청문회까지 네. 내가 꼭 무조건 이제 무조건 내기라기보다는 당신이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당신의 친정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잘 얘기해라. 근데 사실 거기서 실패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대통령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꼭 지명해야 된다 말한다 이런 생각은 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통합 인사로서 이 사람을 여기에 이제 후보자로 올린 것이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려주면 그 뜻에 맞추겠다라는 정도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맞춰가지고 봤더니 검증이 너무 안 되잖아. 자기네끼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현 후보자가 오늘 기사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보복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낙마한 이혜원 후보자 보복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야당이 경고했다. 이런 얘기 좀 있어요. 배현진 의원이 네. 국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혜원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제보들이 예전에 이제 위원장으로 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제보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뭐 거길 스크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배현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네. 만약에 이혜원 후보자가 보복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현 후보자가 뭐 검증을 지금 어떻게 보복을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도 없고 힘도 네, 없고 그렇죠. 능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오광수정 민정수석 때도 그랬고 네, 그렇죠. 강준욱 비서관 때도 그랬고 이진숙 후보자 때도 그랬고 강선우 후보자 때도 그랬고 이혜훈까지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임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바로 우리가 정말 지난 정권하고 완전 대비되는 부분이죠. 윤석열 씨는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절대 자기 뜻을 꺾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러고 비리의 종합 백화점처럼 나오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는 무조건 내 맘이야. 내가 임명할 거야. 국회고 뭐고 다 무시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봐서 괜찮다고 싶으면은 본인이 진짜 검증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송미랑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임명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 잘 모르니까 이만큼 추천 들어왔어. 괜찮으면 당신들하고 한번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당신들이 얘기하면 내가 그 뜻을 따를게. 아니라고 하면 안 할게. 저는 이게 분명하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청문회장에 그러니까 정수호라는 국토부의 이제 과장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은 심지어 담당 주무과장이 부장청약이 맞다고 했잖아요. 맞다고 그렇기 했어요. 때문에 이제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더라도 이걸 수습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뭐 위장 이혼은 들어봤는데 위장 미혼은 못 들어봤잖아요. 위장 위장 미혼. 어쨌든 근데 모든 사람이 알아버렸잖아요. 위장 미혼. 네. 근데 거기서 물론 뭐 사이가 안 좋았다 그렇지만 이제 설명이 잘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기사에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는 걸 왜 청와대 못 보냐는 기사도 저도 봤는데 예리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사를 가면 그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전입신고를 안 하고서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은 전세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권 설정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반복적으로 아들도 그렇고 이후보다 그렇고 다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입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사를 못 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희한한데 이거는. 그렇죠. 네. 그걸로 해서 결국은 밝혀낸 거죠, 기자들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서류를 자세히 보면 경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서류만이 아니라 기자들도 저는 그 기사 보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전세권 설정은 주인들이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입신고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유하고 주소 이전하고
하고 있으면은 이제 권리가 보장되는 거라서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한 그 주민등록 왔다 갔다 한 거 보면서 결국은 그 청약 과정을 밝혔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청와대 검증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자들도 하는 거를 뭐 청와대도 못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야 되기 더할수 때문에 있어야죠. 네. 그런 상황이 좀 아쉬운 상황인 건데 그 장남의 그 대학 특혜 의혹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청문회장에서 그 정도 설명하고 지나갈 문제인가 솔직히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 제출 국회 서류 제출했을 때는 다자녀 전형이라고 했었는데 또 파악을 해보니까 2010년도에 연대는 그런 전형이 없었고 청문회 나와가지고는 장남하고 차남이 헷갈렸다 그러고 이것도 거기서부터 약간 저는 이게 헷갈릴 가는가 그리고 이제 훈장 시아버지가 훈장 그러니까 그 2번 받았더라고요. 예, 이혜훈 후보자의 내무부 장남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는데 그렇지. 네. 내무부 장관이라서 훈장을 받은 게 도대체 국위선양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이혜훈 후보자 장남에 대한 어떤 특혜, 네. 입시 비리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대학의 이 전형 자체의 어떤 그런 교육부 차원의 어떤 감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혹시라도 만약에 부정 입학을 네.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잠깐 기억을 해보면 조국 전 장관 조민 씨 그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전 난리를 떨었습니까? 이거는 단 개인 개개건별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혜훈 씨는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 2명이 아들의 연대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쵸. 장남하고 차남이. 차남이. 근데 한 명은 사회 기여자로 가고 한 명은 다자녀로 갔다는 다자녀로 거예요. 갔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무처장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부처장인가.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전형이 있다라는 나도 걸 몰랐어. 아는 것도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아까 왜냐하면 그 아니, 알아야지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교무처장이니까 알겠죠. 입학 사정에 그러니까 그걸 알겠죠. 맞아요. 기준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부모 그 부부가 게다가 이 부부는 유학 갔을 때 20대 후반에 유학 갔을 때도 남편하고 본인 명의로 상가를 엄청나게 사놨었다가 5군데인가 사놨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집은 안 사. 그쵸?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은 없어. 그래서 무주택자였던 그 기간이 엄청 길어. 점수를 또 많이 쌓았구나. 그런데 얘기하면, 네. 자식은 3명이야. 그런데다가 다 미혼이어야 돼. 왜냐면 30살 넘으면 미혼이어야지 부양으로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그 서초 지역구에서 3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에 있는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한다는 거잖아요. 다 그 요건에 다 맞춰놨네. 다 맞춰놓은 거잖아요. 아 솔직히 본인이 만약에 이혜훈 씨 정도 되면 집 안 사고 그렇게 버티고 있겠어요. 그게 게다가 그분이 전세로 샀던 그 집 되게 비싼 집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며느리가 사는 그 25평짜리 5명이 바글바글 들어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해놨는지를 난 그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5명이 25평에 살았다고요. 원래 그 넓은 데서 이렇게 편하게 사시던 분이 왜요?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 결국은 몇 평 살아요? 네. 저요? 아니,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작아도 문제, 커도 문제 아닙니까? 너무 신기해. 물어보시면. 네.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번 그 검증 과정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후보자들에게도 반면 교사의 자리가 돼야 될 텐데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기용 통합 인사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될 때부터 사실은 취임하면서부터 뭐 민주당만의 정부는 아니다. 통합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어쨌든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운데 비었으니까 우리가 먹겠다는 건 전략은 좋은데 이혜원의 나비 효과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저할 거거든요. 주저합니다. 주저하죠. 네. 왜냐면 갔다가 이쪽에서도 팽당해, 이쪽에서도 팽당하면 난 뭐야? 그럼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제안은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받을까? 왜냐면 이분은 약간 그래도 뭐 전문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겠다. 사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의원들이나 네. 아니면 주변에 이제 장관이나 하고 싶은 사람들 물어보면 다들 인사청문회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청문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언론들이 관심 가져서 말씀처럼 자녀 문제, 입시 문제, 뭐 부동산 문제 다 털면 이 입시 문제도 2010년 거예요. 15년 전 거거든요. 아,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경과했음에도 거죠. 불구하고 부동산도 근데 부동산이나 뭐 주민등록 초본 털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저쪽에서 이제 제안해서 올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돼요. 걱정은 돼요. 아니 방송가에도 보면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나는 청문회 하는 자리는 안 가. 근데 제안은 정작 안 오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던데 우리 노희 변호사님 청문회 자신 있으시죠? 없습니다. 노 변호사님도 강남에 큰 집 있고 강남에 따져 보면 강남에 뭐 청약도 아마 저한테 몇 예전에 평이냐고 물어보는데 갖고. 몇 평 사시죠 지금? 여기 써 있어요. 루이스님이 노정이 사생활 질문 좀 그만해. 아니 그런 상황인 건데 여하간 보수 진영에서 아무래도 욕도 먹으면서 이런 검증까지 혹독하게 받아야 한다면은 누가 넘어오겠냐 그런 심리를 알아서인지 주말간에 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써놨냐면은 예. 왜 자진 사퇴도 안 시켜주는 그런 잔인하다. 잔인한 진영에 가서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도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혹독한 이런 혹독하게 자기들이 공격했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동지였는데. 근데 저는 보수 쪽을 기용해가지고 통합형 인사로 간다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너무 좀 해명이라든가 소명 의혹들이 너무 좀 컸다. 맞아요. 예. 네. 근데 보수적 인사에서도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청와대나 대통령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 방어가 가능한 정도의 어떤 그런 인물들. 그래서 그 기준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청와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특히나 이제 기재부라는 것이 뭔가 좀 해체되면서 양분되면서 기획예산처를 초대 이제 장관 후보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나 위치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중요하죠.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상당히 궁금한 건데 이번에 좀 어떤 사람들을 물망에 두고 아마도 고민할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는데 정치인 출신이 실패하면 대부분 관료 출신이 관료 갈 자식.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관료 그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4급 이상 되면은 재산 신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막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거나 뭐 입시나 병역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그렇군요. 생각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료 출신 중에서 많이 선임을 해요. 또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외부 네. 전문가 이렇게 정치인이나 이렇게 약간 믹스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관료 출신 중에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우리 노 변호사님 봤을 때는 좀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물망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능력 위주로 가야지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관료 출신으로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실 청문회 한다 그러면 누구도 나오기가 곤란하고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도 인사가 개판이었던 이유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지명하거나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하자가 너무 많아서 못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번에도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저런 식으로 우리 발탁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구나. 그렇죠. 나중에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망신만 당하고 오히려 수사받다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은 그 누구도 여기에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할 것 아니,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 이미 경찰에 고소 고발이 있는 데다가 지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혐의가 약간 더 뭔가 드러난 늘어났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로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신을 면밀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아니, 하게 되는 그래서 거고. 이혜훈 후보자가 네. 아까 여기 우리 그 기자님은 뭐 스스로 자진 사퇴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제명을 당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을 민주당에서 보호해주지 않을 거는 그렇죠. 뻔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방배경찰서랑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서 세게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본인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수밖에 없는 할 수 거지. 있는 거는 오로지 뭐라도 이렇게 외피를 둘러놔야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자진 사퇴를 하고 싶어도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끝에 몰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저는 어제 이제 정무수석이 청와대에서 밝힌 워딩 중에서 어떻게 한편으로 약간 잔인하다고 느낀 부분이 어떤 대목이 있냐면 국민 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요약판인 건데 국민의힘 떠나서 여기로 왔잖아요. 세종지를 틀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기준이 아니네 내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시로 몰리기 때문에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이분은 거죠. 정치를 더 하겠습니까? 아니면 공직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은 뭔가 명징해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